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10월 4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그제 있었죠. 박상용 검사의 탄핵 청문회. 여기서 이화영, 수감 중인 이화영을 민주당이 불러내서 가짜뉴스를 막 퍼뜨리는 그런 작전을 펼쳤는데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었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녹취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바로 김성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들을 어떻게 보면 정리를 하는 듯한 그런 그 녹취록인데 이화영과 김형태 변호사, 민변회장 출신 김형태 변호사에게 이화영이 마치 여러 가지 상담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크게 이 핵심은 세 가지인데 이화영이 김성태가 폭로를 하려고 한다,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로 재판 거래 의혹. 이재명이 2018년에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가서 그때도 허위사실 공표죄, 친형 강제 입원 안 시켰다, 검사 사칭 안 했다. 이걸로 재판을 받는데 재판 거래 의혹. 그때 지금까지 알려진 거로는 권순일 대법관이 당시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바꿔버렸다. 그래서 재판 거래 의혹이 검찰이 수사 중인데 여기에 김성태도 관여를 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간혹 나왔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터지면 안 될, 김성태가 말을 하면 안 될 그런 일이 있는 것 아닌가는 예측을 하게 했고, 그 재판 거래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것도 그전에 문제가 불거졌다가 잠복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새로 논란이 되고, 또 하나 이해찬이 대선 때 이재명의 비선 캠프를 차렸는데 거기에 돈을 지원을 했다, 김성태가. 그래서 김성태가 이 세 가지를 폭로를 하려고 해서 두렵다는 취지의 대화가 작년 7월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대북송금, 큰데 김성태가 연루된 여기에 막혀서 다른 것들이 부각이 안 됐는데, 그제 청문회를 출발점으로 해서 새로운 의혹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개와 관련해서. 그래서 세 건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진전사항이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그 내용이 뭔지 핵심을 짚어서 말씀드릴 텐데, 세 번으로 나눠서 일단 지금은 이 재판 거래, 여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이재명뿐이 아니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상당히 큰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 재판을 뒤바꾼 것은 이재명의 혐의에 대해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것은 권순일 당시 대법관이 주도를 했고, 그것을 김만배의 로비에 의해서 됐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김성태가 또 돈을 댔다, 이런 말까지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간혹 그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일단 그저 국회에서 공개된 녹취록 중에서 재판 거래 이용만 보면은 처음부터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화영이 김영태에게 마치 무슨 상담을 하듯이 계속 이야기를 하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무슨 이재명과 관련된 일들이 나오니까 이화영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보다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거보다는 김성태가 폭로하겠다는 게 더 커요. 더 시발성이 크고, 그러니까 김형태가 그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는 이화영이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신신당부를 먼저 합니다. 절대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데다가 이재명 지사의 재판을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성태가 이재명의 재판을 도와줬다는 거다. 이게 크다. 휘발성이 아주 크다. 그리고 절대 다른 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재판을 도와줬다. 그러니까 그때 재판 거래 의혹이 있었죠. 그래서 김형태가 자기도 이제 알고 있다는 듯이, 변호사를 했으니까는, 이재명이 변호사를 했으니까 자기도 알고 있다는 듯이 재판을 도와줬다, 변호사비 대납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건가,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이화영이 그것뿐만 아니라, 변호사비 대납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김형태도 잘 알죠. 대법관 어쩌고
자, 권순일 재판 거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폭로하겠다는 건가? 이렇게 그 김형태 변호사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는 이하영이 예, 그것도 있고 2심 재판 있고 자, 2심 재판부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2심 재판 있고 2심 재판부에도 그럼 로비를 했다는 이야기인가? 지금 대법원만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김형태가 다시 물어보죠. 그러니까 로비를 했다는 건가? 2심 재판부도 그렇고 대법원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 이하영이 이야기합니다. 무죄 나올 때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받을 때 그때 그 경기도지사 선거법 위반 그때 로비가 있었다는 걸 인정을 하는 거죠. 자, 김형태가 로비했다? 로비를 했다는 거지? 이렇게 하니까는 이하영이 예, 변호사비도 대납을 했고 그러니까 김형태가 변호사비, 로비, 법원에 로비했고 변호사비도 대납했고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재판을 도와줬다. 김성태가 이재명의 재판을 도와줬다는 게 지금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하나는 변호사비 대납, 하나는 법원에 대한 로비. 그래서 판결을 바꾸는 거. 자, 변호사비 대납은 다시 설명을 드릴 테고, 일단 오늘 지금은 이 로비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는, 그 이하영이 그리고 뭐 구체적인 액수도 좀 나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인 액수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로비의 액수, 변호사비 대납 액수. 김성태가 다 그것이 이제 터뜨릴 거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김성태가 이런 부분들을 사실 검찰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진술을 했는데 지금 워낙 대북 송금 사건 이게 커서 다른 부분들이 좀 수사가 미진한데 이게 이슈화 됐기 때문에 수사를 강화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김형태 변호사가 변호사비 대납 나왔고 거기에 플러스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더 할 수도 있겠죠. 김성태가 그렇게 폭로할 수도 있겠지. 로비를 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별거 아닌 듯이 이제 김형태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하영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게 변호사님 생각하고 좀 달라요. 자, 로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내용을 알아요. 그 과정을 좀 알아요. 로비를 어떻게 했는지 이하영이 다 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말 끝에 그러니까는 이 로비, 법원에 대한 로비 이야기가 나오니까는 굉장히 당황합니다. 지금 이하영이 그 내용을 제가 잘 안다. 로비한 내용을 그러면서 지금 사실은 굉장히 두려워요. 자, 굉장히 두려워요. 이 말이 법원에 대한 로비 끝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김형태가 다시 변호사비 대납 이야기를 또 하니까는 이하영은 아니 그거 말고 법원 로비가 굉장히 두렵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일단 법원에 대한 로비만 보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지금 2심 재판부에 대한 로비를 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말이 나왔습니다. 대법관 그 로비 하는 거냐? 그 김형태가 변호사가 그렇게 물어보니까는 이하영이 예, 그것도 있고 2심 재판 있고 자, 그런데 이 2심 재판에도 로비를 했는지 그런데 2심에서는 징역 벌금 300만 원이 나왔었죠. 그래서 뭐 그 2심 재판이라는 것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제 대법원에 가기 전에 2심 재판을 이야기하는 건지 2심 재판부에도 로비를 했다는 건지 일단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대법원에 로비를 한 것은 김성태와 김만배가 합작이었다는 것이 그동안 간간히 나왔었죠. 권순일에 대한 로비, 권순일이 그 대법원 판결을 바꿨는데 그 로비를 한 사람이 김만배 그리고 김만배가 주로 인정했는데 김성태가 돈을 댔다는 이야기가 조금씩 흘러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로비 그러니까 대법원에 대한 로비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좀 흘러나왔는데 이 김만배, 권순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김만배를 통해서 권순일이 로비를 받아서 무죄 이재명은 무죄를 주도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결국 보면은 김만배와 김성태의 합작이다
근데 사실 김성태는 이화영이 시키는 대로 했죠. 이화영이 시키는 대로 했고, 이화영은 이재명에게 다 보고를 했겠죠. 이런 그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그런 생색도 안 내고 이것을 할 리는 없죠. 그래서 김만배와 김성태가 합작을 해서 이재명의 무죄 재판 거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정황들이 있는데, 이 재판 거래 의혹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이겁니다. 권순일이 대법관 재임 중이던 2020년 7월에 이재명의 과거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주도한 것을 알려지면서 시작이 됐는데, 당시 김만배 하천대유 대주주가 그 대법원에 있는 권순일 사무실을 8차례 찾아갔고, 그때마다 그 유동규 씨 증언에 의하면은 비타 500 그 박스를 들고 갔다. 그 안에 이제 돈이 들어있지 않았겠느냐 그 이야기죠. 그리고 퇴임 후에 권순일이 퇴임 후에 화천대유에서 고문료 1억 5천만 원을 받았고, 나중에 50억 클럽에 가입을 했고, 또 심지어 이재명을 무죄시켜주는 대가로 나중에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이 대법원장을 맡기로 했다는 그런 설까지 있다. 그것이 그때 북쪽에서 소문이 나돌았다는 이야기가 증거에서 나왔었죠. 자, 그래서 거기 이제 재판 거래인데, 그러면 쌍방울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김만배는 거기 직접 찾아가서 비타 500 박스 들고 찾아가고, 나중에 하천대유 고문을 시켜주고, 또 50억 클럽에도 가입시켜주고 막 했는데, 쌍방울 김성태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 부분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검찰이 유동규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죠. 유동규 씨가 지금은 이재명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폭로를 하고 비판적이지만은 그 전에는 같은 팀이었죠. 그래서 검찰이 유동규 씨로부터 확보받은 진술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재명의 최측근인 그 유동규 씨의 정언입니다. 검찰의 진술입니다. 이재명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쌍방울을 통해 그러니까는 쌍방울 김성태를 통해서 권순일에게 접근을 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김성태가 권순일에게 접근을 하는 것을 파악을 한 김만배가 이재명과 교감을 하면서 직접 나서서 일을 해준 것을 안다. 이런 그 진술을 검찰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태가 권순일에게 이제 그 이하영의 부탁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재명의 무죄를 위해서 이제 로비를 시작을 했다. 김성태가 먼저 로비를 시작했는데, 그것을 안 김만배가 이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권순일은 내가 말하면 돼. 내 말밖에 안 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내 말만 듣는 사람이야, 권순일은. 그렇게 해서 결국은 김만배가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그래서 김만배는 이제 법조 출입기자 출신이니까는 권순일과 통하는 사이다. 이렇게 돼서 직접 접촉을 하는 건 김만배에게 맡긴 거죠. 그래 김만배가 8번이나 그 대법원 심리기관에 권순일 방으로 찾아가서 로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재판 거래 이후에 결국은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이 주역으로 지금 돼 있는 김성태가 개입을 했다는 정언이 검찰이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쌍방울이 대북 송금의 금고 역할을 했다고 의심을 지금 받고 있는 것처럼 재판 거래 의혹에도 쌍방울이 관여를 했다. 초기에는 김성태가 나섰는데 마땅한 이제 줄이 없으니까는 그 말을 들은 김만배가 내가 나서겠다고 해서 아마 그렇다면은 김성태에게서 로비 자금을 받았지 않았을까, 그런 의심도 충분히 들 수가 있죠. 자, 거기와 관련해서 유동규 씨가 쓴 책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일단 책 내용을 읽어드리면은 김만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트를 하나 압수를 했는데 거기에 메모된 게 있습니다. 뭐냐면 2020년 5월 성태 20억. 이것은 무엇인가? 성태 20억. 김성태 20억. 이 금액은 내가 유동규 씨가 정진상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김만배에게 요구했던 20억 원, 우리의 저수지 돈 가운데 빼내려 했던 금액과 같아. 그런데 김만배가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하는 바람에 나는 정진상에게
정진상 본인이 직접 김만배한테 이야기하라고 했었다. 자, 그런데 이 20억 원을 이제 대선 자금으로 쓰려고 빼내려고 했는데 김만배가 이런저런 이유로 안 주더라는 거죠. 그런데 당시 김만배에게 들었던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 유동규가 김만배에게 들었던 말은 쌍방울을 통해서, 쌍방울 김성태를 통해서 권순일에게 로비했다 라는 말을 분명히 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쌍방울을 통해서 권순일에게 내가 로비를 했어. 쌍방울을 부탁을 받고,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당시 김만배에게 들은 또 하나의 이야기는 쌍방울을 통해 권순일에게 로비했다는 말을 들었고, 그리고 대법원 판결 전에 백종선은 이재명 옛 수행비서입니다. 성남시장 시절에. 백종선으로부터도 똑똑히 들었다. 무슨 말을? 권순일에게 약 쳐놨던 말을 들었다. 약을 쳐놨다는 말을 들었다. 약을 쳐놨다. 그 말을 들었다. 자, 그리고 또 한 줄만 더 소개해드리면은 유동규 씨의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무죄가 나올 수 없는 사건이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아서 처벌 직전까지 갔었다. 대법원에서 뒤집을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 그렇지만 파기환송으로 전원 합의체에서 무죄를 받았다. 그 어려운 일을 해낸 사람은 다름 아닌 김만배였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비타 500 음료박스를 들고 권순일 대법관을 찾아간 게 8번이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뒤집었는데 거기에 김성태가 로비 자금을 댔을 가능성이 제기가 지금 새롭게 되고 있습니다. 유동규는 나중에 이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김만배가 제게 쌍방을 통해서 작업을 했다며, 김만배가 이제 그 유동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쌍방을 통해서 작업했다며, 김성태 통해서 무슨 법원 로비를 했다며, 그러면서 김만배가 하는 말이 권순일은 내 말밖에 안 들어. 내 말밖에 안 들어. 그래서 김만배가 그걸 어떻게 알았지? 김성태 통해서 법원에 로비하고 있다는 걸. 그렇게 해서 깜짝 놀라서 정진상한테 물어봤답니다. 유동규가. 진상이 형, 쌍방울 통해서 권순일 작업하는 거 있어? 그렇게 물으니까는 정진상이 깜짝 놀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만배 형이 이야기해줘서 알았지 라고 했다. 그랬더니 정진상이 이야 진짜 대단하다 만배 형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처음에 김성태를 통해서 이 권순일에게 이제 로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로비를 하고 있다는 걸 김만배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김만배가 야 그렇게 로비해서 안 돼. 권순일은 내 말만 들어. 그러니까 내가 로비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들은 정진상, 이재명의 복심이나 다름없는 정진상이 야 김만배가 그걸 어떻게 알았지? 대단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김만배 쪽에서 직접 나서기로 하고 자기 말밖에 안 듣는다. 이렇게 하면서 나서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로비 자금이 조금 전에 메모가 된 성태 20억. 이것은 김성태에게 20억 원을 받았다는 건가? 김만배 노트에서 나온 거니까. 자, 그런 의혹까지 지금 제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검찰이 수사를 착수를 했기 때문에 아주 더 광범위한 재판 거래, 법원 로비,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